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이렇게 외국의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국내로 전파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된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댕기열과 말라리아로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휴가철 무더운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 불청객, 모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열과 전신 통증이 계속되다가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유석종 씨. 6시간 발열이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날 다시 그 시간에 또 6시간 발열이 오고 그때 갑자기 그냥 그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예. 처음 증상은 감기 몸살과 유사했지만 약을 먹어도 상태가 계속 나빠졌다. 검사 결과 말라리아 감염이 원인이었다. 처음 왔을 때 쇼크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에 이상을 보이고 혈소판이 아주 떨어진 아주 심한 말라리아의 형태였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치료가 쉬운 편이지만 해외에서 감염되는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초기 한 3일 정도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참 중한 병이로구나.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릴 경우 기생충이 체내로 들어와 간과 혈액에서 번식하며 적혈구를 파괴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식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로 진행하게 되고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 황달, 신부진의 신부전 등등의 어떤 합병증이 생기면서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분들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의 가장 핵심은 조기 진단 그리고 빨리 진단했을 때 정확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 태국 방콕에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다는 박일권 씨. 처음엔 감기처럼 열도 많이 나고 온도 체크해보니까 38.5도까지 올라가서 손만 대도 이게 못이 스치는 것도 좀 아픈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날씨가 무더운 여행지에서 대책 없이 모기에 물린 게 화근이었다. 댕기열에 걸린 것이다. 아 진짜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에 처음 이걸로 입원하니까 되게 부모님도 되게 황당해하시고 뭐. 올 여름에도 다행히 입원 3일 만에 점차 회복됐다. 키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을 찾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지에서 여행 중에 고열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현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고 이 질환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댕기열과 같은 풍토성 감염병의 경우 현지 의료진들의 임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현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댕기열은 아직 항바이러스제가 없지만 적절한 대증요법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기를 통해서 매개되는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 감염 질환들, 댕기열, 치kungunya열, 일본내염, 웨스트나일열, 황열 모두 다 바이러스 감염이고 이런 질환들은 모두 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꼭 모기맥의 감염 질환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된다고 알려져 있던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또 비교 신종 감염 이제 바이러스 감염 질환들은 대부분 치료제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죠. 해외 방문자가 늘어나는 휴가철. 모기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공항의료센터.
윤나래 씨가 출국을 앞두고 공항 의료센터를 찾았다. 다음 주 일요일에 업무차 적도분이 가는데요. 미리 이제 확열주사 예방 접종하러 왔다가 말라리아 약 타러 왔어요. 윤나래 씨가 방문 예정인 아프리카 기니는 말라리아와 황열의 위험 지역. 때문에 여행 전에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백신 접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말라리아는 현재 개발된 예방 백신은 없고요. 다만 먹을 수 있는 예방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방약은 보통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알 복용할 수 있는 예방약이 있고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약을 선택하시더라도 예방 효과는 90% 이상 정도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라도 공항 내 의료센터를 방문해 출국 당일부터라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전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출국 당일날 공항에 오셔서 공항 의료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충분히 현지의 전염병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예방약에 대해서도 처방과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기맥의 감염병은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웨스트나일열과 황열, 동남아 등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댕기열, 치쿤쿠니아열 등이 있다. 일본 뇌염과 황열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존재하지만 나머지 질환들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 가장 좋은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향수나 짙은 향의 화장품 같은 것을 사용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 같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모기가 많은 지역을 가시게 되면 그 노출을 가장 적게 하는 옷, 긴팔이나 긴 바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시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모기가 표적을 찾는 원리를 증명한 한 연구에 따르면 모기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은 사람을 공격한다. 모기는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못 보는 근시이기 때문에 모기 눈에 띄지 않게 색대비가 적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모기장을 설치하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맨손을 넣자 달려드는 모기들. 과연 모기가 싫어한다고 알려진 천연 식물 성분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 레몬에는 시트로네롤이나 시트로네랄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모기를 기피하게 만들고요. 이 토마토 안에는 이 토마틴이라는 그 물질들이 모기를 기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과 토마토, 계피액 등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손등에 바른 뒤 손을 넣자 반응이 없는 모기들. 이렇게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퇴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그런 기피제를 구입하지 못하고 가셨을 때는 이런 어떤 레몬이나 아니면 토마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즙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모기를 기피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부 송기숙 씨는 매년 여름만 되면 직접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향이라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사용하고요. 또 만들기도 쉽고요. 먼저 계피에 에탄올을 부어 2주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완성된 계피액에 정제수를 3대7로 섞어주기만 하면 모기 기피제가 완성된다. 천연 아로마인 시트로넬라로도 간단하게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 있다.
에탄올에 시트로넬라 오일 40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후 정제수를 부어주면 된다. 언제 어디서 모기의 표적이 될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미리 모기에 대비하는 것만이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아이 필수품입니다. 놀이터 갈 때 꼭 뿌리고 다녀야 되고요. 여름 휴가 갈 때 산이나 바다에 가면은 모기 많잖아요. 그럴 때 매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모기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무려 7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생물이 바로 모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모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온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나라별로 유행하는 해외 전염병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은 물론 현지에 유행하는 질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현지 상황을 미리 파악한 뒤 예방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구비해두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